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물리 같이 진행하게 될 김현안이라고 하고요. 교재를 보고 계시니까 교재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일단 지금 갖고 계신 교재 개념편 교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편 교재는 지금 이제 마무리 해가지고 아마 늦으면 10월 말, 빠르면 10월 초? 10월 초는 안 되겠구나. 10월 중순쯤에 아마 출간이 될 거예요. 그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부터 잠깐 얘기 드리면은, 이제 본 과정에서는 요 이제 교재의 특징이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넘겨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면 어디쯤에 있을까? 13페이지부터 조금씩 넘겨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빨간색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가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아이들 위주로 빨간색 박스를 쳐놨고, 물론 이제 그것만 알고 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 해가지고 문제가 풀리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이제 마지막쯤에는 본인들이 정리가 끝나면은 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요것저것들이 압축돼서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빨간색 위주로만 쭉 컨택을 하셔도 마지막에는 정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될 거예요. 요것저것들이 같이 버무려지면서. 그래서 빨간색 박스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개념편이라고 개념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제목은 기본 예제라고 달아는 놨는데, 이게 말이 기본 예제고, 물론 이제 엄청 간단한 기초적인 거를 다루는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전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아이들도 조금 있어요. 다만 이제 예제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는 짧게 하느라고 시험 문제 문장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 문제들을 반드시 좀 많이 소화를 하셔야 돼요. 요것만 대비를 하셔도 거의 좀 많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이 대비가 어느 정도는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은 일단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시즌쯤이면 대략적으로는 알고는 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다 쓰면 안 보이겠다. 자, 이제 큰 제목을 달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파트 들어갈 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따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과 관계된 기본적인 역학, 고전 역학이라고 하고 일반 역학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열과 관계된 역학, 전기하고 자기의 관계, 파동이라는 에너지 전달 형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현대물리. 파트는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출제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개수는 10개 기준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기서 1개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상황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평균적으로 수험생들이 싫어하는 게 역학하고 전작인데, 이 2개를 빼면은 물리를 안 하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을 저하고 최대한 예쁘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예전처럼 짱돌이 많은 그런 시험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목표를 8개 이상으로 잡으셔도 충분해요.
예전처럼 난 반타작만 해야지, 두세 개만 맞춰야지, 그럴 필요 없고, 이제 완전히 뭐 이렇게 전공 물리 쪽이나 되게 좀 빡센 거나 이런 것까지는 물어보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8개 이상으로 잡으셔도 단시간에 꽤 괜찮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잘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내 거나 헷갈린다. 다른 과목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크게 과학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이론과학하고 현상과학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현상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리가 그 중에 가장 기초를 제공하는 이론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약간 비유적으로 보자면 시험 준비용으로는 법률 공부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즉 법조문을 잘 보시려면 법조문에 등장하는 단어를 잘 아셔야 되는 것처럼 물리 같은 경우에는 단어 정리를 일단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단어가 몇 개 없어요. 오늘 제가 필수적인 단어는 한 장으로 딱 나눠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단순화시킨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수학, 식을 많이 써요.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식으로 정리를 해야 짧고 단순하게 정리가 때문에 식으로 많이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 식이 사실상 법 조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훨씬 작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할 만한 과목이고,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가 많이 펼쳐져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역학하고 전자계학이 조금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 흐름을 저하고 좀 잘 정리를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단순화를 잘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시험 전날에 물리 딱 한 번은 보고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내외입니다. 그 정도면 전 범위를 다 보실 수 있고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약간의 수고는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예외 없이 좀 맞출 수 있겠다 싶은 것들만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면 A4 한 장이 안 넘어갑니다. 그만큼 양은 적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게 펼쳐져 있다는 느낌 때문에 뭔가 방대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얘는 과학 영역 중에서는 가장 범위가 실제로는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잔소리와 서로는 이 정도로 살짝 줄이고 교재 보면서 첫 번째 시간 진도를 조금 나갈게요. 프리파트라고 되어 있는 파트에 5페이지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를 표현하는 언어 자체가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을 아예 1도 모르고는 대비는 힘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실제로 많이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재수없게 적분이나 이런 걸 실제로 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 너무 많이 까먹었다. 그럼 뭐 버리면 되죠. 아니면 맞추는 방법이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수학이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99.9%입니다. 이 정도를 숙지하고 계시면 물리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해가지고 약간 좀 애매하다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